갑작스러운 분노가 치밀 때마다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화가 폭발적으로 치솟을까?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사소한 말다툼이 큰 갈등으로 번지고 스스로도 당황할 만큼 거친 언행을 쏟아낼 수도 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막상 멈추기 어려워 결국 상처와 후회를 남긴다. 그 일이 지나고 나면 화내서 좋을 게 없었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또다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분노는 한순간 마음을 잡아채고 스스로를 무장해제시킨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지거나 억울한 누명을 씌우거나 다른 이가 나를 심하게 무시한다고 느끼면 감정의 파도가 격렬하게 인식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분노가 솟아오를 때 그 화살이 먼저 꽂히는 대상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면 생각이 달라질 여지가 생긴다. 뜨거운 석탄을 집어 던지려는 순간 손이 먼저 데이듯 분노는 타인을 해치려 하다가 결국 나를 파괴한다. 석가모니는 분노를 움켜쥐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으로 쥐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고, 공자는 화를 내는 것은 상대의 어리석음을 내 마음에 담는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쇼펜하우어도 분노를 퍼붓기 전에 그 화살이 내 가슴을 관통한다고 말했다. 분노가 결국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지적은 머리로만 아는 사실에 그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감정이 앞서다 보니 그 해악을 알면서도 쉽게 멈추기 어려운 것이 분노다.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는 순간 뒤늦게 후회하더라도 이미 상처를 주거나 상황을 악화시킨 뒤인 경우가 많다. 많은 이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거나 불필요한 갈등으로 삶의 평온을 잃는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분노가 갑자기 솟아오르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고전에서 말하듯 화를 내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분노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인간이 어떤 위협이나 모욕을 감지할 때 몸과 마음이 즉각적인 방어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분노는 때로는 자기 보호를 위한 일종의 반격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상태가 일시적으로 교전태세를 갖추게 만들면서도 자칫하면 이성이 약화되어 본능적 방어수단에 매달린다는 것이다. 이 본능적 방어가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순간적으로 폭발한 화는 대개 해결책이 되지 않고 후회나 파탄된 관계를 남긴다. 이를 의식하고 멈추는 힘은 결국 지성이나 통찰에서 나온다. 바로 이 지성을 단련하라고 현자들은 조언한다. 그들의 메시지는 결국 분노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행동으로 옮기냐가 중요하다로 귀결된다. 석가모니는 뜨거운 석탄 비유로 이 원리를 간명하게 설명했다. 원한을 품고 분노의 돌덩이를 던지려 할 때 나 자신이 가장 먼저 손해를 본다는 얘기다. 당장에는 상대를 향해 불을 지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내 안에 더 큰 화상 자국이 남는다. 홧김에 쏟아낸 말들이 상대를 잠시 때려 눕히는 듯 해도 그 상처가 돌아와 결국 자신의 내면을 후회와 자괴감으로 갉아먹는다. 부처가 말하는 자비의 반대편에는 분노가 위치하며 그 분노는 내 안을 갈갈이 찢어넣는 도구로 작용한다. 그렇기에 불교는 분노를 망상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마음챙김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마음을 지켜보지 않으면 작은 불씨가 온몸을 태우는 불길로 커진다는 말이다. 공자는 인간관계 속에서 분노가 미치는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화를 내는 행위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무지나 어리석음을 내가 떠안는 행위와 같다고 주장한다. 상대가 부당한 말을 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 수용해버리면
결국 내 감정이 어지럽혀진다. 공자가 말하는 예의 핵심도 사실은 감정의 통제력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누군가 심하게 나를 모욕하더라도 내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쪽이 훨씬 현명하다는 것이다. 화를 내는 즉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상황을 악화시킬 확률이 높으니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기 쉽다. 예를 기반으로 침착하게 대처하면 상대가 무례를 깨닫거나 혹은 갈등이 커지지 않고 최소화된다. 쇼펜하우어는 감정 폭발의 순간에 대한 묘사를 화살이 내게 먼저 꽂힌다는 말로 표현했다. 분노가 표출된 후 느끼는 허망함이나 자괴감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이미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부터 내 마음의 상처가 시작된 것이란 의미다. 그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할 때 그 과정에서 분노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결국 그것이 자기 파괴적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적을 쏘려던 화살이 오히려 자신을 해친다면 그 행위는 명백히 이성적인 해법이 아니다. 그의 통찰은 화를 제어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결론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중 대표적으로는 호흡이 자주 언급된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코로 길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쉰다. 이때 내 호흡에 집중하면 충동적으로 화를 쏟아내려던 순간을 1, 2초라도 늦출 수 있다. 그 짧은 지연만으로도 감정을 되돌릴 기회가 생긴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 지금 내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구나 라고 자각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분노 일기 작성도 나름 효과가 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화났던 일은 무엇이고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했으며 지금 돌이켜보니 어떠한가 라는 식으로 적어나가면 반복되는 분노 패턴을 인식하게 된다. 침묵의 5초 법칙이라는 방법도 추천받을 만하다. 화가 치밀면 즉시 말하지 않고 5초를 침묵한 뒤에야 대화를 재개하는 습관이다. 5초라는 짧은 텀이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감정이 폭주하는 순간에는 상당한 완충작용을 한다. 그 사이에 숨을 들이쉬고 이 말을 진짜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해 볼 시간을 벌게 된다. 또 하나의 기술로는 감정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참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막말과 폭언 대신 지금 나는 이런 점이 매우 속상하고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차분히 설명하는 형태로 감정을 풀어내라는 것이다. 가령 가족이 반복적으로 내 말을 무시한다고 느낄 때 고함치고 욕설을 퍼붓는 대신 나는 이런 부분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 마음이 상한다고 말하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는다. 마음의 억울함이나 분노가 쌓이지 않아 오히려 서로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화가 날 때마다 호흡하고 5초 침묵을 유지하며 분노 일기를 통해 자기 패턴을 발견하고 차분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일상 속에서 큰 갈등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이런 습관은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분노가 심해지면 심장 박동이 급격히 올라가고 혈압도 상승한다. 장기간 쌓이면 스트레스 관련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다. 분노 관리는 곧 몸의 건강도 지켜주는 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분노를 억누르는 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억울함을 참으면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현자들은 분노를 참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꿰뚫어 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자신을 방어한다고 느끼게 만들지만 길게 보면 부작용이 훨씬 크다. 석가모니가 말했듯이 뜨거운 석탄을 오래 쥐고 있는 것이 진짜 손해다. 분노를 잠시 멈추고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면 상대의 의도를 냉정하게 볼 수 있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분노를 밖으로 표출해서 얻을 실익은 대부분 착각에 불과하고 상대도 자극되어 더 심한 충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감정 표현을 무조건 억제하라는 뜻이 아니다. 억압한 감정이 쌓여 결국 큰 폭발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을 현명하게 선택하라는 의미다. 침묵의 5초 법칙을 통해 순간적인 폭언 대신 지금 나는 매우 답답하고 화가 난 상태라고 차분히 밝혀 대화하면 상대도 더 진중하게 반응하기 쉽다. 공격성을 걷어낸 감정 표현은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는 긍정적 계기가 된다.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을 미리 줄이는 습관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격렬한 논쟁을 부추기는 뉴스를 밤늦게까지 시청하거나 온라인에서 대립적인 글을 소비하는 것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감정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사소한 자극이 들어오면 분노가 쉽게 폭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인식하고 자극원을 멀리하는 게 현명하다. 주변 사람의 말과 행동은 통제하기 어렵지만 내 생활 환경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화내지 않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닐까라고 여기거나 너무 참아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며 답답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냉철하고 현명하며 인간관계나 건강 면에서도 유리하다. 상대가 무례해도 여유 있게 대응하면 자기 페이스를 지킬 수 있고 그 결과 결국 자신이 이길 확률이 높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분노는 곧바로 보복을 가하는 듯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스스로를 가장 큰 피해자로 만든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는 문장은 그 승리가 갈등의 승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마음의 평온과 건강을 얻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석가모니의 뜨거운 석탄 비유나 공자의 상대의 어리석음을 내 마음에 담지 말라는 격언, 쇼펜하우어의 화살은 내게 먼저 꽂힌다는 경고가 모두 같은 논리를 공유한다. 일상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선택한 찰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동이나 말이 나오기 전에 의식적으로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지나치게 키우지 않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자신도 놀랄 만큼 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결국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여러 기술과 생활 습관, 그리고 철학적 통찰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누군가는 명상을 통해서, 누군가는 일기를 통해서, 또 누군가는 대화 스킬을 학습하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방법도 화를 억압하여 무조건 참아내자는 극단적인 발상이 아니라 화가 치밀기 전후에 잠깐 멈춰 생각하고 지혜롭게 표현하자는 접근이다. 상대가 부당하게 나오더라도 내가 분노의 폭탄을 던지는 대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면 손해를 피해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게 바로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함축하는 바다. 중장년층이라면 분노가 치미는 몸과 마음의 영향이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과거에는 젊은 기운으로 감정을 쏟아내고 나서 금방 회복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가 남기는 후유증이 커진다. 고혈압, 심혈관 문제, 소화장애 등이 모두 스트레스와 연관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분노 관리가 단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이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전체적으로 보면 분노는 일상에서 사소한 자극부터 큰 사건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때로는 오래된 감정 억눌림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순간적 모멸감에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분노는 먼저 나를 태운다는 통찰을 잊지 않는다면 충분히 대응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석가모니, 공자, 쇼펜하우어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명언은 듣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 적용하지 않으면 말뿐이다. 따라서 냉정하게 한 번 더 호흡을 고른다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분노를 잠재우는 작은 실천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든다. 화를 내지 않아도 자신이 무기력해지거나 억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주도적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에 안도와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분노가 없어야 진정한 소통도 가능해진다. 상대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함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자신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위험도 줄어든다. 마음이 한결 편해지며 일상에서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 화를 내고 나면 괜히 기운이 빠져 하루 종일 뒤끝이 남아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심신소모가 얼마나 큰지 잘 알 것이다. 결국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은 단지 갈등의 승부를 가리는 차원이 아니라 인생 전반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태도를 가리킨다. 삶의 소모를 최소화하고 평온을 지키며 갈등을 품격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바라는 자산이기도 하다. 분노는 타인을 겨냥하지만 결국 자신을 태운다. 그 위험을 깨달은 사람은 화가 순간적으로 올라와도 멈출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정말 이 석탄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스스로 묻는 순간 이미 반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단계를 밟아 나가면 점차 화내지 않고도 살아가는 편안함에 익숙해지면서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 억울하거나 불쾌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길은 오히려 더 힘있고 지적인 방어일 수 있다. 억눌리지 않고 침묵하면서도 감정의 불길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이 용기가 실천될 때 긴 인생에서 쓸데없는 갈등과 후회를 피할 수 있고 그 남은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피어오를 때마다 공자의 말처럼 상대의 어리석음을 왜 내 마음에 담으려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자. 석가모니가 빗댄 뜨거운 석탄을 놓고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화살이 우선 내 가슴을 찌르지 않도록 스스로 살펴볼 수 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화를 내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생긴다. 결국 사람들은 화낼 이유가 충분해도 굳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보며 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나 하며 신뢰를 느낀다. 이런 신뢰가 쌓이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자기 자신도 이성을 잃지 않는 자부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분노를 이기는 길은 자신을 이기는 길이기도 하다. 화내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는 결론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다. 수많은 철학자와 성현, 현대 심리학 연구까지도 분노가 정당해 보이지만 그 대가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스스로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 잠시 멈춰보는 일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분노가 건강과 삶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진다. 지금부터 작은 실천으로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한다면 인생 후반전이 훨씬 안정되고 풍요롭게 바뀔 수 있다. 화를 내지 않고도 세상을 이겨내는 태도는 단순히 착하게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치열한 현실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주도권을 갖게 만드는 전략이다. 화내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통찰을 생각하며 더는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결심을 해보자. 분노가 떠올랐을 때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먼저 돌본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왜 미리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올 것이다.